안녕하십니까. 해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궁합. 누구나 다 이 궁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궁합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친구들 간의 궁합도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궁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궁합이 있죠. 하물며 음식 궁합도 있고, 취미 궁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궁합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남녀 이성 간의 궁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궁합이라는 보면은 이 방법론적인 요소가 사실은 이제, 이 궁합을 보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어떤 방법론이 있는데요. 어느 게 딱히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궁합은 보는 방법론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궁합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이 궁합이라는 건 음과 양의 합이죠. 이성 간의 궁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음과 양의 합이죠. 음과 양은 정반대이면서 합이라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궁합적 속성은 말하자면 반대적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합의 속성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막 다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이면은 더더욱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 자신과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은 위치적으로 정반대이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죠. 물론 그게 맞는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특성과 요소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짠맛이 너무 짜다 그러면요. 너무 짜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너무 짠맛이 난다. 너무 짜다 그러면 결국 그게 짠맛이 아니라 쓴맛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쓴맛. 그러니까 너무 짜니까 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매우면 맵다 못해 신맛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단맛, 너무 달다 보니까 너무 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극에 도달하면 정반대적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극소심한 사람이 오히려 쿨하게 드러나듯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주를 보면 정말 극소심한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걸 오히려 반전시켜서 쿨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하는 모습에 속죠. 물론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소심한 사람은 극쿨한 사람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닮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런 어떤 속성들이 일단은 궁합을 보는 관점에서 반대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음과 양 반대적인 속성이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궁합을 보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분야를 좀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격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성격궁합. 일단은 성격이 맞아야죠. 맞는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맞는다라는 말은 오히려 반대적 성분이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는 여자친구가 아니면 만나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이제 부부끼리도 반대적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같은 성향이면은 오히려 반감을 느끼거나 싫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섬세 소심한 남자다. 좀 소심한 성격이다 그러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여자는 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또 여자가 소심한 여자면 내가 소심한 남자면 소심한 여자를 싫어합니다. 서로 간의 어떤 거울을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하자면 거기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나와 다른 면을 느껴주고 그래서 둘이 합해서 일종의 합하기 때문에 나 모자란 부분, 상대방이 모자란 부분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은 성격적 궁합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보면은 나하고 너무 잘 맞는 여자친구가 있다. 너무 잘 맞는 남자친구가 있다. 알고 보면 성격적인 요소에 있어서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서로가 너무 잘 맞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성, 끝과 끝의 성분적 요소에 의해서 오히려 합해되는 일치적인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궁합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데요. 보면은 이제 사주에서 보면은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 혈액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A형들은 A형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A형들이 주로 보면은 소심한 형이라고 일단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A형 성격들이 주로 O형 성격을 좋아하고요. O형 성격은 또 A형 성격을 좋아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사주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요. 주로 이제 소심한 성격들이 보면 주로 인수격들이죠. 섬세한 부분이 좀 있는 편이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번쯤 계속 되돌아보는 성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격들이 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 소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항시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소심한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소심한 남자가 있었으면 인수격의 성향의 여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성격인 제격, 그러니까 정제격이나 편제격을 좋아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의 속성과 인수의 속성은 주로 합을 이룰 수 있는 반대적 성향이지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서로가 잘 맞는 부분이 바로 반대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오히려 잘 맞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격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격궁합만 잘 맞는다고 그래서 또 궁합이 잘 맞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성격궁합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계성이 있죠. 부부의 합이 되려면 이 성격궁합만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대개 이제 성격이 잘 맞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안 맞으면 친구 관계로서 아니면 연인적인 요소로서 어느 정도 사귀다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팔자 속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궁합적 요소를 부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궁합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팔자 속 인연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그럼 팔자 속 인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이제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죠. 팔자 속 인연이라는 거는요. 내 팔자, 사주 팔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성분적 요소가 있어요. 내 사주를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내 팔자 안에 내가 받아들일 배우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자리는 일지에 있고요. 일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일지, 내 처가 일지에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일지가 내 남편궁이고 일단은 일지의 모습에서 내 팔자 속 인연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사주 구성 전체적인 오행의 구성에 의해서 내 여자 아니면 내 배우자의 성분적 요소, 성격이라든지 직업 성적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 팔자 속에 드러나 있는 성분적인 요소를 일단은 가져야만이 좀 더 성격적 궁합으로 단순한 부분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번째 단계인 팔자 속 인연이라는 그 팔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성분을 만났을 때 좀 더 이제 끌리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는 방법론은 이 전문적인 속성이고 이제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자기 사주를 보고서 내 팔자 속에 들어있는 내 배우자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는 배우자 궁, 그러니까 일지라는 속성에서 배우자 궁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체 사주 8자 구성에서 그게 구성 전체에서 내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값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그것을 보면은 일단은 팔자 속에 드러나 있는 내 배우자가 정확하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러한 부류다. 저러한 부류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저기면은 예를 들어 남자 입장이면 내 처갓집이 장모님이 강하고 아니면 장인어른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처갓집의 구성적 요소에서 형제자매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내 팔자 안에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사주 궁합에서 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또 이게 맞다고 해서 결혼까지 간다? 이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연 맺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자, 이 성격 궁합이 맞고 팔자 속 인연이 이제 속성이 맞으면 거의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배우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속성이 드러나냐면요. 세 번째인데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언제 만났느냐예요. 언제 만났느냐. 시기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게 맞으면 거의 결혼까지 갈 수 있는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 결혼 운에 만났느냐 아니면 또 내가 운에서 정말 다운될 때 만났느냐 업될 때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보는 시각이 오류가 생겨요. 오류. 어떤 내 운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일단 내 짝인 것 같은데 시기적인 부분에서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때문에 울고 타이밍 때문에 웃고 하는 속성인데 이 타이밍을 보는 건 또 제가 이 궁합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떤 보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는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운과 세운 이런 관계적인 요소와 내 명에서 언제쯤 드러날 수 있는 시점적 요소가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를 만나게 됐을 때 인연적 요소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자체가 보는 게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헤어지느냐 이 문제를 사주, 팔자, 8자를 놓고 보면은 그거마저도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찌 보면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속궁합이라고 그래요. 속궁합. 자, 이 속궁합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좀 오해를 해요. 그리고 속궁합 개념을 좀 잘못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속궁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성적인 관계적인 요소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성기적인 요소하고 상관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속궁합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라 기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뭐냐면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기적인 속성에서 내가 많은 건 상대방에 줄 수 있고 없는 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속궁합에서 중요한 부분은 속궁합적 개념에서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적 요소. 이 기적인 요소가 내가 많을 때 상대방을 줄 수 있고 내가 없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속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속궁합은요, 그리고 이게 있죠. 남녀 간에 손만 잡아도 기가 통한다 그러죠. 물론 이제 이성뿐만 아니라 어떤 동성끼리도, 동성 연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성끼리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기적인 부분에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내가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왠지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동성 연애 하지 않는 사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가 뭐냐면 손만 잡아도 기가 통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의 소통적 요소에서 가장 강력한 기의 소통 행위는 뭐냐면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는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기의 소통 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의 소통 행위에 속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한테 기가 맞으면 땡기게 돼 있고 기가 안 맞으면 밀어내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차피 반복적으로 어떤 부부관계를 갖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안 맞는 걸 느끼게 돼요. 가까이 오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가 비슷한 기가 있다. 내가 목기가 많은데 상대방 내 배우자도 목기가 많다. 그리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요소를 상대방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서서히 싫어지게 돼 있어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는 내 처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끌어안고 싶지만 머릿속에서는 끌어안고 싶지만 몸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기적인 속성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고 서로가 필요적인 요소 자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생하는 관계 때문에 모든 이런 형태의 부부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예를 들어서 남자도 상승하고 여자도 상승해요. 그래서 윈윈 하는 속성으로 드러내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계속 이런 발전하고 계속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측면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해서 좋아지게 굉장히 이런 윈윈 하는 속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속궁합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중요시했던 요소 중에 이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속궁합, 알고 만날 수도 없는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일종의 그런 어떤 관계적인 요소를 맺지 않더라도 그런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왠지 보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끌리는 게 있거든요. 계속 만나다가 안 만나면 그냥 사르르 식어버리고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성격적인 궁합은 잘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떤 속궁합적 요소가 잘 맞으면 참 이거같이 힘든 게 없어요. 만나면 싸우는데 또 같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런 부부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연인들도 많아요.
서로가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다투지만 또 가까이 있으면 또 그게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봐요. 뭐냐면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끄는 것처럼 금단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옛날에 뭐 상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상사병이라는 자체도 보면은요, 이게 병 자체가 그냥 어떤 상상으로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사병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목의 기운이 부족한데 내 배우자로 인해서 아니면 내 어떤 나와의 어떤 연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목 기운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단절해 버리면 목 기운을 너무 찾고 싶고 그립고 막 갖고 싶은데 주지 않으니까 이 목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병이 바로 이제 목기가 약해지면 생기는 병이 뭐 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간이 약해지면 주로 피곤해지고 뭐 감기 걸리고 이런 많이 생기죠. 뭐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판명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궁합적 요소다라고 제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질질질 끌고 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에너지적인 요소, 이 기라는 속성에서 서로가 어떤 매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면에서는 윈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속궁합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속궁합이라는 부분, 현장에서 지금 제가 뭐 상담을 하면서도요, 이 속궁합적 요소가 잘 맞은 사람은요, 다른 궁합이 안 맞아도 사실 또 그렇게 결혼까지 하는 사람 좀 많이 봤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적 요소를 통해서라도 일단 속궁합이 괜찮으면 그냥 결혼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질 못해요.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결혼했어도 있잖아요. 또 만나려고 하는 속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속궁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속궁합 다음에 이제 그 5번째가 있는데요. 이 5번째는 이제 직업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업궁합이 뭡니까? 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직업궁합이라는 건요, 이제 일단 이 직업궁합까지도 맞으면 이제 최상의 궁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5번째까지. 최상의 궁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모든 사람은 제가 이제 얘기도 말씀드렸었지만 모든 사람은 팔자에 최소한, 직업성이 최소한 3개, 4개 이상 나와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직업으로 삼는 것이고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직업성을 누구한테 찾게 되어 있냐면요. 배우자한테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직업성을 내 배우자가 가면요. 내 배우자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그러니까 완전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직업궁합마저도 잘 맞게 되면요. 정말 금술 좋은 부부이고 행복한 부부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5번째로 이 직업궁합이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5가지를 예를 들어서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첫 번째가 성격궁합이고, 두 번째가 팔자 속 인연이고, 세 번째가 타이밍, 언제 만나느냐, 이 타이밍이고요. 네 번째가 속궁합이라고 얘기했고요. 5번째가 직업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사주 8자를 놓고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보려면 사실상 궁합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파트예요. 이 사주 보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면밀하고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일일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따져서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로 합이 들어서 글자로 맞으니까 이렇게 단순법으로 봐서 궁합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일단은 두 사람과 관계된 일종의 어떤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정말 잘 맞는지 알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물으러 왔는데 정말 어떤 신중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 궁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 내용적인 요소에서 제가 이제 전문성이 좀 있는 형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궁합에 관련된 부분은 저의 블로그에서도 제가 글을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 외적인 요소도 많이 이제 해놨는데 제가 말로써 지금 방송으로서 이렇게 내보내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